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에 어떤 신문 기사에서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그 기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지나갔는데요. 그러나 어느 한 부분에서 신뢰를 딱 얘기했을 때 지금처럼 응원하고 성원하고 또 지금처럼 아낌없이 또 지지하는 또 단단하게 결속하는 이 배경으로서 그 원인으로서 신뢰를 이야기한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신뢰를 딱 펼쳐가지고 보여드리고 또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뢰는 이제 네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신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신뢰를 이행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신뢰 속에서 어떤 그 기다림, 나가서 그 기다림은 약속하고 결심하는 이런 네 가지.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융합되거나 또는 네 가지가 차례로 계속 같이 이렇게 이제 이 굴러가거나 사이클처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신뢰의 바탕 또는 신뢰 형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제일 먼저 기본 출발으로서 이 신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면 이 신뢰는 상대에 대한 어떤 믿음입니다. 상대에 대한 믿음. 그런데 이 신뢰는 이제 두 번째로 이행 또는 행동을 살펴볼 것인데요. 행동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신뢰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인격적인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나 사물인 경우는 다르지만 사람이라는 인격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신뢰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에 대한 믿음, 또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도 이 신뢰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좋은 의미에서.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그동안 보여준 긍정적이고 당위적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이해하면서 완전하고 철저하게 신뢰를 해 나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정적인, 좋은 의미에서 이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부족하고 또는 이제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부족하고 실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아지고 개선되고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런 신뢰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신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대상이 부족한데 부족한 것을 잊어버려, 부족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그건 신뢰가 아니고요. 그냥 몰지각한 행동 또는 생각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키울 때 아이들을 신뢰한다라고 말을 할 때 잘한 부분도 신뢰하는 것이지만 부족한 부분도 이게 자라가면서 또 이 다음에 미래에 또는 내일 다음에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더 좋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신뢰이기 때문에 이 신뢰는 이 양쪽 긍정 부정에 대한 양쪽 신뢰가 같이 있는 겁니다. 긍정에 대한 신뢰가 있지만 부정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건 신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뢰해도 다음에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완전한 신뢰, 온전한 신뢰는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양쪽을 다 신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호중 가수의 이 경우 또는 테너 김호중 성악가의 경우 그동안 긍정적, 행동적 관계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신뢰하지만 작년 5월에 또 부족한 부분들이 어쨌든 있었죠. 힘든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좋아질 것을, 더 나아질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이것이 또한 신뢰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뢰는 두 번째 이행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행은 이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행이라는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인문학적으로도 신뢰는 행동보다는 이행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이행은 어떤 것이냐면 행동은 아무 어떤 요인 없이 원인 없이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행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약속이든 어떤 이 서로 간의 이 조건이든
아니면 이전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그것에 의해서 내가 이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양치하고 밥 먹는다. 그럼 밥 먹는 행동이죠. 식행위입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내일 아침에 내가 운동을 해야지. 뭐 밥은 늘 먹는 것이지만 운동은 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운동을 했어요. 이건 행동이지만 동시에 이행인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 안에 이행이 이렇게 결부되면 이게 참 좋은 건데요. 이 이행은 이제 신뢰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신뢰했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한 것에 대해서 신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하는 건데, 이때 이걸 이제 좀 행동보다는 조금 더 요인이 있으니까 이행하는 거다. 약속한 것에 대해서, 결심한 것에 대해서 이행하는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행은 이제 과거에는 뭐 콘서트를 가고 방송을 시청을 하고 또는 앨범을 구입하고 이런 등등으로 나타났다면, 지금의 이제 이행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의 이행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바로 세 번째 내용인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이 특별한 이행, 그동안에는 기다림이 이행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 기다림이 이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다림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이 확실한 이행이 되는데요. 이때도 중간중간에 실제적인 이행의 이 요소들이 발생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 12월 16일서부터 22일까지 사랑의 열매 기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행은 내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끈끈한 이행이 정말 대단한 결속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기다림의 이행 속에는 가끔씩 특별한 것들이 이벤트적으로 정말 이렇게 이제 터지는데,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과 특별한 이행. 또 특별한 이행은 내가 기다리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행의 기다림과 특별한 행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것은 이 마지막 단계에서 약속과 결심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강물처럼 길게 흘러가고 바다처럼 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은 내가 딱 결심하고 결정하고 내가 확신하고 이렇게 하기 쉬운데, 굉장히 넓고 멀고 길고 그러면 이런 결집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림을 위해서는 내가 약속하고, 기다림을 위해서 내가 결심하는 이 순간의 감정 결집,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징검다리를 하나씩 짚고 건너가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약속이라는 감정 결집의 징검다리, 또는 결심이라는 이 감정 결정체로서의 징검다리를 이렇게 짚고 건너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때도 이 약속이나 결심, 감정의 결정, 이런 것들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김호중 가수를 좋아해. 이건 사실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나 김호중 가수가 다시 복귀할 때까지 끝까지 나는 지켜볼 거야. 응원할 거야.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죠. 그 다음에 또 나 김호중 가수를 사랑해. 이건 굉장히 막연하고 광범위한 겁니다. 자, 구체적인 감정의 결정체로서의 김호중 가수가 다시 콘서트에서 내 눈앞에 보는 그날까지 나는 사랑할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에 대한 결심이 있어야 또 이것이 신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신뢰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신뢰, 이행, 기다림, 그 다음에 약속 결심, 이런 것들이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 거다.
마치 계란 안에 껍데기가 있으면, 껍질이 있으면 흰자위가 있고 노른자위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도 흰자위, 검은자위, 눈동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를 완성하는 것처럼 신뢰라는 그 안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행, 그 다음에 기다림, 약속, 결심 이런 것들이 융합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뢰가 반드시 열매 맺고 꽃피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